안녕하세요. 주식훈의 훈입니다. 분명 그 코스닥 보면 단기 쌍바닥이라는 패턴이 나온 거 지금 맞고요. 맞고 시장은 반등하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뭔가 그 좀 시장의 상승의 반등에 그 부합할 만한 뭔가 재료가 딱히 노출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굳이 또 이제 찾아봐야 됩니다. 찾아보고 그 지표가 무너지면 시장이 같이 무너지나 이런 걸 또 매체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자, 보시면요. 이게 달러입니다. 달러가 여기 1350원, 환율이 1350원에 쌍봉을 만들고 급락이 나왔죠. 쌍봉을 만들고 급락이 나왔고, 여기서부터, 여기 이제, 지지선인 여기 깨고, 보시면 여기 1340원대를 깨고, 반등했지만 윗꼬리가 남고 지금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환율이 꺾일 수 있다는 재료가 되겠죠. 그러면 외국인 매수는 오늘처럼 막 7천억 단위가 들어온 건 참 이례적이긴 한 것 같은데 최근에 좀 지속적 매수가 들어오고 방향이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장이 어떤 뭐 경기 침체가 어떻건 뭐 사실 그 연관은 있긴 하지만 어찌 됐건 저찌 됐건 환율이 떨어지면요 외국인의 순매수는 들어오게 돼 있죠. 자동적으로 들어오게 돼 있죠. 그러니까 환차손 이렇게 얘기 드리는데 환차익 그냥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사가지고 환율이 떨어지면 주가가 뭐 크게 움직이지 않더라도 환차익이 나기 때문에 당연한 매수가 들어오는 거고, 코로나 때 환율이 이제 급락을 하면서 급등을 하면서 좀 이탈이 나왔었고, 반등과 함께 올라왔던 상승이 대세 상승장이었죠. 그러니까 분명 환율이 연관이 강했다. 그래서 환율 때문에도 외국인의 어, 그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도 계속 지속적 매도가 나왔고, 꼭지에서 산다 그러면 비싼 가격이지만 환차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정도의 기술적 지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를 한번 갖고 왔어요. 오늘은 코스닥 말고. 자, 보시면 코스피가 여기서부터 이제 요때죠. 요때가 2021년 9월 달부터 급락을 하고 있죠.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반등. 자, 지금 보시면 최근에 올라왔던 자리는 당연한 저항대가 맞아요. 그죠? 저항대가 맞고 떨어지는 게 맞다. 그렇게 당연한 그 흐름으로 이어졌던 거고요. 여기에서 좀 다르게 보셔야 될 건 요런 지표는 잘 이해 안 하실 겁니다. 아마 잘 모르실 건데. 자, 요렇게 추세가 요렇게 돼 있죠. 이제 요거 이제 추세는 보여드렸으니까 추세 잠깐 지워놓고요. 지워놓고 여기에 모양만 한번 보면서 얘기 드릴 거예요. 자, 보시면 요런 패턴 요런 것도 있더라. 이 광고 또 이런 거 많이 보여줘 요즘에. 요런 것도 있더라. 자, 보시면 하나 그려드릴 겁니다. 요렇게. 자, 단기적으로 요런 모양이 나왔고, 요런 모양이 기술적 지표를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요렇게 나왔고 지금 모양이 요렇다. 그리고 재차 올라오려고 하죠. 그래서 단기 목표는 요렇게만 보시면 여기 추세가 되겠죠. 2500단위 2550포인트 정도가 돌파되면 좀 의미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때까지는 상승 여력을 둘 수 있겠죠. 반등의 여력을 둘 수 있겠고, 지금 장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완성이 된다 그러면 역 헤드앤숄더가 이렇게 완성되는 거예요. 딱 이렇게 꼭 일직선으로 일자로 이렇게 수평적으로 있는 것만 역 헤드앤숄더가 아니에요. 그런 걸 얘기해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의 역 헤드앤숄더도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여기가 상승 가면 이렇게 목표치가 많이 열리는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요거를 재료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건 환율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얘기로 일단 좀 접목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 조금 좀 기술적 지표 이런 걸로 이제 분석을 드리지만, 사실 이제 일이 좀 최근에 많았죠. 뭐 지방 갔다 오고 뭐 어제도 하고 오늘도 사실 좀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일찍 퇴근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장을 좀 깊이 못 들여다 본 게 있어요. 그래서 좀 놓치는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혹시 다른 것이 놓치는 게 있나라는 체크를 해보겠지만, 제가 볼 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시황대로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다. 하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미국장도 안 좋고 전체적으로 빠지는 기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네. 그럴 땐 환율이 아무래도 예민한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을 해본 거니까 얼마든지 비판하시고 반박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의 의견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어떨까라고 보여드리고 싶고요. 어, 다음에 이제 종목을 또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종목을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다시 들겠죠.
일단 항상 봐왔기 때문에 그 중에 단연 이번에 좀 애청자분들이 또 정보를 주셔요. 이렇게 정보를 댓글로 주시니까 저도 알아요. 맨날 들여다보진 않으니까. 자, 보시면 SK죠. SK는 자 일단 금액을 보시면 지워졌지만 다 기억하실 겁니다. 20 여기죠. 20만 5천 원, 21만 원 구간에서 소개시켜 드렸고 다시 돌파되는 자리가 여기 22만 5천 원. 그 다음에 이번에 자리가 22만 5천 원, 20만 7천 원이었죠. 여기죠. 자, 딱딱 그것도 나오죠. 자, 보시면 여기까지 이제 완벽 분석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제 여태까지 의견이 다 맞아 떨어지니까 이제 와서 이제 자사주 매수해서 소각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니까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다 맞췄다고 제 방향대로 믿고 이제부터 매매를 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하나 여러 가지 대안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보시면 어, 자, 오늘 거래량이 꽤 양호하게 들어왔습니다. 연기금이 많이 들어오고 했는데 외국인은 반대로 좀 매도가 많이 나왔죠. 매도 나왔고 오늘 같은 캐들이 나왔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단기적이지만 이렇게 저가가 좀 낮아진 형태가 포착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의견이에요, 의견. 자, 일단 주가가 이게 이렇게 자사주 소각에서 약재가 소멸됐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증권사에서도 투자 뭐 목표 주가를 올리고 막 이런 그 쇼들을 한다는 거죠. 항상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보시면 근데 이제 거기를 항상 역이용하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기서 개인 매수가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오늘도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오긴 했어요. 그 많지는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매수를 이용한 역이용 매수로 이렇게 좀 빠질 수 있다라는 염두가 두거든요. 그래서 21만 원 부분까지 일지 아니면 여기 정도까지 일지 21만 원 정도까지 열어두고 좀 빠지는 거. 그러니까 22만 7천 원, 22만 5천 원이 깨진다 그러면 좀 밑단까지 더 한번 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 빼고 간다는 거죠. 빼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뉴스를 하고 살짝 이렇게 털고 간다. 털고 간다. 꼭 가는 것도 이제 차트가 무조건 간다 해서 이제부터 상승 요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를 좀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요때 이제 급등이 나오고 공매도의 놀이를 시작될 때 요때죠. 요때 보시면 요때 SK 머티리얼즈 흡사병 해가지고 주가 그 뉴스를 퍼뜨리고 나서 주가가 지금 꼬라지잖아요. 그러면 SK 머티리얼즈를 가지고 계셨던 주주분들은 다 손해란 말이에요. 지금 누가 어찌 됐건 손해예요. 보유한 거 다 수익 반납됐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 있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사주를 그 소각한다 1%씩 한다 사실 1%요. 어, 크지 않죠. 사실 자사주가 주주 환원 정책으로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다시 한번 제가 반론 드리면 SK 주주분들한테 정말 주주 환원 정책을 하려면요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방법도 있지만 미국 주식처럼 반대로 배당을 늘리면 되죠. 배당을 늘리면 뭐 분기 배당한다든가 그러면 더 오히려 메리트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한테 뭐 연 5%가 넘는 뭐 이런 식으로 차라리 그 돈을 거기다가 배당을 더 주는 게 주가에 더 활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재료로 삼아서 이제 앞으로 간다라고 보기 힘들고 SK 머티리얼즈도 흡사병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직도 지주사격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영업이익이고 뭐 나올 텐데 그냥 움직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 투자자 분들과 함께 이게 엄청난 흔듦이 나올 것이고 그 흔듦 속에서 저가에서 포지션을 계속 맞춰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대응을 계속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가 때 매수, 고가 때 저항 때는 항상 비중 축소 이런 게 습관이 되셔야 된다는 건 의견이 변함이 없고요. 자, 이렇게 빠져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의견 드린 거고 자, 올라가더라도 단기적으로 여기죠. 단기적으로 24만 원대가 회복되기 힘들 겁니다. 24만 원 정도는 항상 저항이 존재할 거고요. 24만 원 정도가 단기 저항이 생겨버린 자리니까 꼭지가 돼버리니까 올라온다면 24만 원 돌파되는 걸 보고 보유를 더 하는 거죠. 보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악성 매물이 가장 많은 26만 원 구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26만 5천 원 정도 구간, 26만 원 구간에 26만 원과 27만 원, 27만 1천 원. 여기가 자 여기죠. 여기 상단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가 악성 매물이 가장 많은 구간이에요. 제가 볼 때 가장 많은 구간이 26만원 7만원 구간 여기가 아주 많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가지고 계신 분에 한해서 이렇게 여기서 떨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좀 지금 자리는 아직 그 방향을 잡지 못한 거지만 저는 좀 밑단을 좀 얘기 드리긴 했죠. 왜냐 이제 보면 오늘도 이상하게 공매도가 뉴스를 터트려 놓고 공매도가
좀 들어오더라. 그다음 대차 잔고가 생각보다 좀 늘어있네 라는 것들이 좀 포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뺄 수 있다 라는 가정으로 보는 것도 열어두고 보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렇게 보시고, 당장 22만 5천 7천 여기가 지켜져야 되는 자리죠. 그래서 여기 박스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24만 돌파하느냐 여기 깨고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여기 밑단이 되느냐 여기 윗단이 되느냐가 기본 결정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는 뉴스일 뿐, 근데 항상 금액에 맞춰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다시 얘기 드리고 싶고, 다음 이제 삼성 SDI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특징적이긴 하죠. 그래서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장기 하락이죠. 못 올라가요. SK SDI는 참 배터리 치고 약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안 나오면서 그런 것도 있었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여기 보시면 이거 예전에 해놨던 거 다 지워놓을게요. 바닥은 지워놓고, 자 보시면 이렇게 저점을 이렇게 올려주고 있죠. 올려주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캔들이 좀 이게 단기적으로 거래가 들어오셔서 상승은 좋고요. 여기 좋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여기서 이게 저가라면 저가를 올리고 힘이 더 좋아졌다라는 분석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큰 틀로 일단 그래서 얘기 드린 거예요. 추세가 더 강해지고, 추세가 없죠 일단, 추세가 생기고 좀 강해진다라는 개념이면, 자 지금 여기서 다른 금액보다 58만 5천 원 여기 구간대가 이탈하지 않으면 재차 딛고 상승에 대한 조정이죠. 조정이고 재차 상승인데 여기가 저항, 63만 원이 저항 뚫으면 파동이 새로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이니까, SDI 코스피를 좀 많이 가져온 이유는 또 뭐겠습니까? 아무래도 외국인의 순매수를 의존해 보는 거죠. 외국인의 환율에 의한 순매수라면 대형주가 움직일 확률도 높다라는 가정에서 85만 5천 원 부분 이탈 안 하는 선에선 저가 이 추세 저가 포지션대로 한번 볼 수 있겠다, 이렇게 SDI 분석드리고요. 다음 이제 HSD 엔진입니다. 조선주도 한다라고 얘기 드렸고, 요때죠. 요때 이렇게 상승 갈 때 얘기 드렸죠. 여긴 당연한 저항대, 그리고 8,200원 단이 중요하니까 여기 단에서 나 다시 한번 보겠다라고 했더니 8,200원 단을 한번 여기 매수 맥점이 나왔던 거죠. 제가 봤던 금액의 맥점 부분이 나왔다가 재차 올라 다시 한번 쌍볼 그리고 빠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넥선이 됩니다. 여기가 깨지면 안 돼요. 단기 HSD 엔진도 여기가 깨지면 차트가 좀 많이 돌아가고 시간이 또 걸린다라는 개념이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여기에선 지지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에선 지지 나오고 박스로 횡보하다가 다시 돌파 올라간다, 그런 개념으로 한번 밑단이 잘 지지받고 신규 매수 자리가 될 수 있는가를 잘 체크해 보시면 다시 한번 조선주 태조 이방원의 조를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과정인데, 솔직히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와 줬죠. 바닥권에 많이 올라와 줬고 시간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와 줬기 때문에 조금 탄력이 죽은 모습,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액대 8,200원대에 지지하는 것과 좀 매매 동향 같은 거 좀 면밀히 체크하시면서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관심 종목으로 들여다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이제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최근에 OLED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좀 올라가던 것들이 있는데, 의외로 또 덕산 네오룩스가 이렇게 마찬가지로 덕산 네오룩스가 주주분들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엄청나게 장기 하락 하다가 추세가 이번에 돌아졌어요. 이번에. 그래서 제가 이거 미리 분석해서 갖고 온 건데요. 자, 여기 금액 33,600원 정도가 박스죠. 여기가 급락과 함께 박스죠. 박스를 돌파하는 캔들 오늘 나온 거고요. 그쵸? 돌파하는 캔들 나왔고, 이제 익숙하시죠? 나왔고, 여기가 하락 추세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이 금액을 볼 수 있고요. 금액을 볼 수 있고, 여기 금액 이탈 안 하는 선에서 1차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고요. 여기서 1차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재차 빠지더라도, 주가가 시간이 지난과 함께 빠지더라도 여기서 그 추가적으로 이렇게 빠지더라도 여기 이런 식으로 새로운 추세가 이렇게 형성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관심을 좀 가져서 모니터를 해보셔야 되는 거고, 자 단기적으로 보려면 요 그림이 맞을 수 있죠. 단기적 짧게 보면 이렇게, 그렇지 않더라도 외부 추세를 이겨낸, 이제 하락 추세를 이겨냈고 좀 업황 개선이 되고 좋아진다라는 가정이면 지금부터 관심 가져야 되겠고, 자 보시면 일단 여기 120선을 치고 여기까지 쳤죠. 그러니까 이게 상승을 줬고 120선 이평선 한번 쳤기 때문에 살짝 눌림이 올 수 있고, 눌림 온다면 지금 금액 다시 보고 재차 돌파,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덕산 네오룩스 바닥권에서 거래량을 올리면서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다 해서 바닥권 특징주로 가져온 거니까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또 도움이 되실 수 있겠죠. 다음 이제 퓨런티어입니다. 퓨런티어고 보시면 이렇게 친구는요 어떻게 보고 싶냐라고 얘기 드리면 이렇게 한번 그어봤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런 추세가 사실은 상승 추세였다라고 이제 보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제 추세대를 보고 이렇게 저점이 이렇게 되면서 좀 상승이 가는 건가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서 흘러내리죠. 흘러내리고 긴 시간을 갖는다. 그래서 반대로 좀 분석을 바꿔서 자 보시면 아직 사실 상장한 지 오래된 주식이 아니어서 그렇게 많은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승, 그다음에 긴 조정 구간을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좀 다르게 봐서 23,300원 정도 구간으로 여기가 단기 손절 라인으로 보고 볼 수 있고 여기가 이탈되면 좀 이제 밑단이 많이 빠지고 열린다라는 가정이었고 그때 이제 19,000원까지 관심 금액이었다라고 좀 분석해 놓은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주주분들 가지고 계신 분도 마찬가지고 여기 금액이 되게 중요하게 그 조정 후에 상승과 조정 후에 반등 나름 거래량 하루지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제 올라와 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금액이 단기 손절 라인이 되겠죠. 22,000 여기 22,000원 여기 기준봉이 되는 거죠. 23,000원 23,000원 정도가 여기 단기 바닥으로 작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다시 일단 박스 상단까지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여력이 되니까 요 밑단을 일단 여기가 바닥이라고 보고 접근한다 그러면 이탈 안 할 시에는 괜찮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퓨런티어도 그런 식의 분석으로 보실 수 있겠다. 그렇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이제 세아 메카닉스입니다. 세아 메카닉스 이것도 이제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신규 상장주고 얼마 안 됐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그 많이 힘들게 하죠. 주주분들 많이 힘들게 하죠. 힘들게 하고 보시면 저항이 명확한 저항선이 여기가 보이네요. 여기가 되게 강력한 저항.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여기가 지지. 이렇게 박스가 그려지고 있죠. 박스가 그려지고 있고. 근데 요건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요. 단기 보면 요걸로 이제 특징 좀 봐가지고 여기서 이탈되면 무조건 잘라야 되는 그 구간이 나와요. 단기적으로 볼 때 6,200원 그 끊기면 안 됩니다. 끊기면. 그래서 여기가 잘리면 안 되는데 강하지 않지만 바닥권 단기 바닥권에서 이런 이제 매집 형태의 캔들이 나왔다는 거죠. 강하지 않지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기까지 빠진다라고 가정해도 이번에는 재차 빠지더라도 급락관계 뭐 빠져도 6,200원 단에 이번에 오는 것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의외로 드는 거고요. 요 캔들을 믿고 그 다음에 깨지면 오히려 아웃이 돼야 되는 자리. 하지만 올라간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한번 뒤지고 올라갈 수 있다. 해서 빠지고 조정 구간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단기적 목표로 본다면 여기를 봐야 돼요. 여기를. 그래서 6,600원이 안 깨지는 걸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금액대에서 관심 가지려면 6,600원을 기준을 두고 그렇지 않으려면 여기 6,200원대가 되게 중요해 보인다. 그래서 6,600원, 6,200원 구간에서 대응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분봉으로 보시면 6,600원이 지금 자리죠. 지금 여기가 이탈 안 하는 게 좋겠다. 네, 여기가 6,6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자리인데 여기가 이탈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탈되면 안 되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고 빠진다면 여기까지 다시 열린다는 거죠. 6,200원 정도까지 다시 열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보시면 세아 메카닉스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한번 좀 흐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방향을 잡아줘야 되죠. 이렇게 박스를 치고 있고 보시면 상장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좀 큰 박스 형태로 움직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방향이 잡힐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데이터 솔루션입니다. 데이터 솔루션이고 이것도 보시면 이제 바닥권에서 오늘 또 이런 캔들 나왔죠. 이런 캔들 나왔고 기준목이 딱 잡힌 거예요. 그래서 딱 잡혔기 때문에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여기입니다. 한 5,500원 정도 이탈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5,500원을 바닥으로 보고 접근한다. 그래서 이 매집봉 형태의 캔들이 떴기 때문에 떴고 여기 일단 말씀드렸던 120선 쳤죠. 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5,500원 정도 구간만 보고 5,500원 손절 라인만 보고 이렇게 볼 수 있다 라는 단기적 목표가 나오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서 빠질 수 있어요. 또 한번 빠질 수 있고 여기서 이렇게 또 밀릴 수 있어요. 밀릴 수 있는데 이번에 밀리면 사실은 이제 탄탄하게 좋다는 생각은 안 들고, 왜 좋다고 생각 안 들고 오히려 이탈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가야 될 자리는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5,500원 이탈 시에는 안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5,500원 지켜주면서 흐름 나와준다 그러면 상승 가져가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가져온 거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좀 이렇게 과대납폭 한번 구간 나와줬고 저가대에서 이렇게 다시 올라와서 여기 바닥으로 작용하고, 최근 오늘 또 이렇게 특징적인 흐름이 나왔다라는 걸 좀 참고해 보시면 좀 단기적으로 관심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가온칩스고요. 부정적인 의견만 드렸죠. 그러다가 얘기 드렸죠. 혹시나 다시 회복해주면 다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온치스 주주분들도 빠지고 빠진다니까 이 밑단이 이렇게 될 수도 있긴 하죠.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본 본성은 요거였기 때문에 22,000원을 얘기 드렸죠. 그래서 오늘 같이 올라온 거는 다시 22,000원의 그림을 보고 이렇게 대응해 볼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단가에서 손절 라인 여기 있는 분들만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대응 영역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죠. 왜냐하면 추세 맞고 다시 떨어지면 급락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맞고 떨어지면 추세의 완성의 급락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돌파되죠. 24,000원이 회복되는 걸 봐야 되는 것이고, 신규 매수 쪽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신규 매수로는 22,000원 정도 구간이 이탈 안 하면 접근해 볼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렇게 여기가 단기 저항이니까 목표치가 24,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뚫어주고 다시 한번 재차 올라타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또 추세를 이어가면서 이렇게 흘러내릴 수 있다라는 가정. 그래서 지금 금액에 관심을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22,000원대 특징적인 거죠. 여기가 이제 저항이었고 그 틈에가 나올 수 있는 트랩이라고 보더라도 다시 올라탄다는 건 이렇게 돈을 좀 넣어줬다는 거죠. 이게 세력이 좀 돈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올려줬다라는 게 특징적이니까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는 캔들의 힘이나 거래량이 강하진 않죠. 하지만 참고해 볼 수 있는 자리대다. 이런 식으로 항상 주식은 대응이라는 게 바뀌어요. 빠질 것 같은 추세여도 추세를 바꿔주는 캔들이 나올 수도 있고, 거래량이 동반돼서 바뀔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계속 바뀌니까 맞춤 대응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어버브 반도체고요. 보시면 이것도 이제 이렇게 진단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방송 공유 드렸고 반등이 나왔죠.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는데 반등이 너무 약했죠. 너무 약하고 고점은 그냥 못 갔고 다시 한번 내려왔어요. 다시 한번 내려오고 갭으로 하락. 그 다음에 주춤. 근데 사실 이제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주가가 그 반등에 비해 힘을 못 쓰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좀 올라준 거지. 지금 6만 전자도 회복 못 하고 있잖아요. 5만 원대 놀고 있다. 그래서 사실 힘을 못 썼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보시면 갭을 메꾼다라는 가정이면 지금도 최근에 들어온 수급을 믿는 거죠. 보시면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좀 수정치로 바꿀 수 있지만 여기가 이제 여기 라인이 중요해진 거죠. 여기 라인. 그래서 신규 관심이신 분들도 11,000원 이탈 안 하면 상관없어요. 11,000원 이탈 안 하면 갭을 메꾼다는 가정으로도 상관이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12,000원 회복되면 또 중요하겠죠. 12,000원 회복되면 중요하다라는 이유는 11,800 여기가 중요한 이유는 오늘 딱 그쪽에서 마감했죠. 마감해서 내일 또 상승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캔들이죠. 이 캔들의 힘을 믿는 거죠. 이 캔들의 힘을 믿고 좀 반도체 급락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 반영이 되고 좀 이렇게 갭을 메꾼다는 가정이면 이런 그림이 다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어버브 반도체는 눌림목 매매로 볼 수 있는 자리다 라는 얘기를 정리를 하고 싶어요. 이것도 이제 눌림목이다. 급등에 의한 눌림이다. 자, 보시면 여기서 급등에 의한 눌림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볼 수 있겠고, 이 거래량과 캔들의 힘을 좀 믿어본다. 하지만 여기가 깨지는 건, 그러니까 이것도 좀 많이 본 거고요. 사실은 이제 캔들만 대응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만 보면. 하지만 여기 밑단까지도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은 생겨요. 하지만 여기서 내려간다는 건 좋은 시그널은 아니죠. 여기서 내려가는 건 좋은 시그널이 아니다. 많이 돌아간다.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11,000원, 11,800원 지금 구간대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그 시장 뉴스들 좀 의견들이 있으시면, 다른 의견 있으시면 주시면 또 접목해 보면서 한번 또 뉴스와 맞춰보는 거 가능하니까 항상 그런 분석으로 시장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방송 마무리하고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